나머지는 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그 다음에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 미국 계좌에 지정된 금액이 탁 꼽히게, 거기까지가 저희들의 업무 마지막이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상속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한국에 남겨두신 부동산을 상속을 받아서 이걸 적정하게 처분을 하고 세금 처리 등을 완료한 다음에 적정하게 미국으로 반출까지 성공했던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분들, 미국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남겨두신 상속 재산을 상속을 받은 이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어쨌든 미국으로 반출을 해가는데 또 그 반출 전 절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또 매각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는 일인데요. 특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10억이 넘는 재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각 상속인 분들에게 다 정해진 금액만큼 다 송금까지 완료해가지고 저희로서도 아주 뿌듯한 사례였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이제 단계별로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이 업무가 이제 저희한테 오게 된 거는 사실 망인 사망 이후 워낙 오래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셨고 아버지도 미국에서 사망을 하셨고 서울에 있는 재개발이 아주 유명한 한강 약간 이북에 있는 용산구 H 동네인데 거기에 일단 부동산을 남겨두셔가지고 당장 개발이 완료된 도시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이 부동산을 얘기하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어쨌든 아버지가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은 남겨두셨던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단독주택인데 덩어리가 큽니다. 덩어리가 커가지고 상당한 이제 재산이 되는 것인데, 자녀들은 워낙 그 전에 다 가셔가지고 한국 사정도 어둡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미 상당한 기간이 좀 지나버린 사건이었고요. 또 자녀들이 여기저기에 모여서 살고, 어떤 분들은 서부에 살고 어떤 분들은 또 중부에 살고 동부에도 살고요. 자녀분들이 또 여기저기 이렇게 걸쳐서 살아가지고 사실 또 미국 관념에서 한 30-40년을 다 살다 보니 또 형제 자매들 간에 1년에 한 번씩 모이기도 힘들거든요. 전체적으로도 거주지도 멀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임의대로 처리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전체 형제가 어쨌든 다 모여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형제별로 한국말이 또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용어 자체가 한국말로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오랫동안 미국에 계셔가지고 용어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어렵고, 그래서 뭔가 하나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말고 한 2억 군데에서 이미 실패를 했던 사례입니다. 저희까지 오게 된 거는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했던 2분이 계셨고 총 5남매였는데요. 나머지 3분 같은 경우에는 하기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용어도 어렵고 서류를 어떻게 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그런 서류를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이게 사실 부동산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금 당장 돈이 돼서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를 받으려면 취득세나 이런 것도 내야 하고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웠고 또 오랜 기간 또 떨어져 있다 보니 또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약속드린 건 하나였습니다.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저희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줘라. 근데 그 해달라는 게 뭐냐, 어디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서류를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2분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편으로 페덱스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서류를. 거기에 서명만 해서 보내주시라. 단 하나, 가급적 옆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서명하는 거 동영상만 좀 하나 찍어주시라. 이 2가지만 다 요청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그 다음에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지정한 본인들의 그 미국 계좌에 지정된 금액이 탁 꼽히게, 거기까지가 저희들의 업무 마지막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요. 한 3년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처리했던 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상속세 신고기한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한 후 신고를 하면은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속세 신고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정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상속인 여러분들의 서류를 상속인별로 모두 작성을 했고요.
상속인별 위임장을 전부 다 받아서 한국에서 발급 가능한 모든 서류를 저희가 일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모든 걸 다 준비를 했고요. 직접 다 공증받고 아포스트 인증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에이전트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그 서명이나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단 아포스트 인증까지 저희가 모든 걸 다 대행을 했습니다. 상속인 분들은 그야말로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되는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들을 모두 취합을 해가지고 그 명의 이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오래전에 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재적등본이나 이런 거에서도 불일치가 있기도 했고요. 그다음 재적등본상의 수정도 필요를 했지만은 상속인들께서 저희가 요청드린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될 정도로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필요한 내용들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드렸고 그 아포스트 인증 절차 이런 거는 저희가 모든 걸 다 완료를 해가지고 이제 등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속인들 분들께서는 어쨌든 매각을 해서 어쨌든 반출을 해가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 매각을 위한 이제 매각 대리인을 저희를 지정을 하고요. 왜냐면 한국에 도와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매각 부분에서 중개를 해줄 저희랑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국 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개사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한 2억 군데 정도에서 매각을 의뢰를 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지역은 대단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매각을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5분이나 미국 시민권자가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십억 원의 돈을 주고 이거를 구입할 매수인의 입장에서 신뢰관계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무법인의 이름을 걸고 최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다행히 매수인께서도 상속 등기가 정확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매매 등기까지 된다라는 거는 뭐 사실 큰 이슈는 없었던 것이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 또 그때 필요했던 게 뭐냐면 매각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실 양도소득세 신고를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미리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면 좋거든요. 어쨌든 왜냐면은 납부까지 안 하면 세무서에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봐가지고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매각해서 매각대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이걸 외국으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긴밀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원활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 어차피 나중에 반출 승인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양도소득까지 미리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하는데, 다행히 매수인을 설득을 해가지고 계약금 보통 10%인데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이제 넘겨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서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섭외한 법무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실제 매수인이 그 매매한 그 부동산을 이제 등기 이전을 해 가야 하는데, 그분이 이 서류 정도면 됐다 라고 오케이가 나올 때까지 그분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명의자로 돼 있는 상속인 분들이 작성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저희가 완벽하게 작성을 했고, 역시 그거를 보내드려서 서명만 하고 아포스트 인증 이런 거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다 신고를 하고 실제 매각까지 다 해서 무리 없이 잔금을 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잔금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목적은 이 자금을 문제없이 해외로 반출을 해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한 사람당 10만 불이 다 넘었습니다. 매도 원씩이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반출 승인을 받으려면은 상속세도 완납이 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완납이 되어야 하고 관련된 모든 세금이 다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양도소득세는 매각 때문에 납부를 했지만은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막기 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가산세는 일단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빨리 이런 매각 과정을 진행을 해가지고 상속세도 매각 대금에서 납부할 수 있게 최소한의 가산세로 막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 과정을 거쳐서 관련된 세금은 모든 것을 다 납부를 했다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아서 상속세 확정 결정을 받은 다음에 세무서에 반출 승인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다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핵심은 개개인별로 다 그 해외로 자기 통장으로 이체를 하기 위해서 상속인 5분의 미국 시민권자의 송금년 통장, 국내에 있는 통장을 모두 다 저희가 대리인으로 또 개설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위임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받으면 좋겠지만 또 유효기간이 3개월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마다 적정하게 이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인데, 상속 등기할 때도 필요했고 또 매매 등기할 때도 필요하고 통장 개설할 때도 필요하고 반출 승인 받을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거래 왜곡한 은행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도 본다면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실무자의 역량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해외 시민권자분들이 통장 개설을 한다. 또 이분들이 위임장이나 이런 걸 보내줘가지고 저희가 그 돈으로 관련된 세금을 납부를 하고 또 송금까지 그분이 지정 은행으로 뭐 모든 걸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경험이나 이런 게 없다면 이런 업무를 각 은행 지점별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큰 금액을 보내는 것이고요. 일단은
업무 자체가 뭐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미국과 한국에서 상속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만약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보통 프로베이트 과정에서 뭐 레프리젠터티브가 그 집행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관리인이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인이나 관리인이 유언에 따라서 아니면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유한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분을 또 정하고, 근데 이때 세금들은 모두 다 정산을 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이제 유언을 통해서 뭐 재산을 받게 되는 소유자, 아니면 이제 무유한 상속법에 따라서 지정된 상속인들한테 남은 금액을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적인 시각에서는 아니 재산 정리를 하는 게, 미국에서는 당연히 관리인이나 이런 분 사람들이 지정이 돼가지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또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이나 집행인이 당연히 재산 정리도 하고 팔고 사업체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망을 하면 바로 상속인들한테 모든 권리가 다 이전이 됩니다. 권리도 마찬가지고 의무도 마찬가지고 제3자가 낄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그래서 상속인들이 뭔가를 처리하는 건 상당히 용이하지만은 어떤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뭔가를 처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한국적인 시각에서는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는 달리. 그래서 이런 편견과 싸우는 거, 이런 익숙하지 않은 것과 싸우는 거, 이 업무를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진행해 왔다면서 가장 문제였는데, 이 일을 처음 시작했던 10여 년, 뭐 10몇 년 전에는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는 그 은행 실무자와 업무 역량도 쌓아가고, 그 은행도 어쨌든 나름대로 계속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은행과 관련된 업무도 저희가 원활하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개인 명의 통장까지 다 개설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송금 허가까지 받아서, 역시 송금에 대한 대리이인까지 받아가지고 은행에 제시를 해가지고 거래된 지정된 외국한 은행을 통해 가지고 무사하게 모든 자금을 다 송금을 할 수가 있었던 건입니다. 총 과정이 3년여가 넘게 걸렸습니다. 매각을 하는데도, 또 그다음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도, 하는 거는 빨리 했지만은 이제 그 신고 이후에 상속세 확정 결정을 하는 것과 또 매각 이후에 어쨌든 송금을 하는 것 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았었고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아무래도 이제 앞에 상속 등기였습니다. 앞선 한 두어 군데에서 실패해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요. 재적등본 정정도 좀 필요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서류 협조가 최대한 원활하게 될 수가 있도록 저희가 모든 것들은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했고, 미국에 계신 의뢰인분들은 정말 서명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완벽하게 서류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해드렸던 게 결국 일의 시작이었고,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 미국이나 해외에 거주하신 분들 입장에서 어쨌든 한국에서 상속 처리를 하고 이제 반출까지 하는데, 귀국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아니면 귀국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고, 저희 더 스마트 상속에서는 이 유사한 건을 수십 건, 수백 건을 처리해온 그런 역량과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신다면은 결국 본인들의 계좌에 상속 자금이 딱 찍힐 수 있게 저희가 거기까지 업무 처리를 당연히 해드리므로, 필요한 경우 이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 입장에서 성공적인 상속 처리건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부분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역시 댓글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